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5일 시장 마감 시장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어땠습니까? 코스피 지수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수는 재미없었지만 반도체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장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것만 포트에 가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지만 반도체를 또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헬스케어만 갖고 있었다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말로 니프티 피프티라는 약간 장세가 어울릴 만큼 음, 정말 극과 극 지금 사회도 코로나 이후에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작년에는 다 같이 코로나 이후에 시세를 줬다면 올해는 시장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종목들을 잘 골라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한 주린이 여러분들은 정말 쉬운 장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은 반도체 사이클만 잘 타면은 워렌 버핏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또 거기서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가 불을 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에 올린 TSMC의 캐펙스 1000억 불 투자도 있지만 인텔의 최근에 파운드리 오스틴에 약 22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 그리고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 관련 소식들, 즉 반도체 패권 전쟁이 반도체 굵기가 미국에서도 시작된 거, 이게 불을 반도체 쇼티지와 함께 상당히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형주, 흔히 반도체 대형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을 텐데요. 오늘 두 종목이 조금 소폭 올랐지만 삼성전자 85,000원을 회복했지만 1월에 고점 95,000원 이상을 여전히 밑에 한 15% 정도 하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만 원대, 8만 원 중반대에서 3개월째 기고 있는 모습도 매우 삼성전자를 지시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또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들고 갔을 때 10만 원을 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하이닉스도 15만 원 넘고 뭐 17, 18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업황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반도체 밸류 체인이 좋은 국내의 어떤 중간재 시장에서 굳이 대형주로 10% 20% 먹을 거면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주를 잘 사고 소재주를 잘 사면은 뭐 크게는 두세 배, 작게는 그래도 한 4, 5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반도체 사이클인데 굳이 대형주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 뭐 APTC, SK 하이닉스의 드라이 에처 시가 장비 들어가는 데고요. 인텍플럭스 뭐 하는 회사죠? 인텍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에 그죠? 삼성전자 고객사 편입했다는 그런 작년에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뭐 OSAT 업종 뭐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밸류에이션만 봐도 너무 싼데 그동안 못 올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실리콘웍스 다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의 DDI라고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실리콘웍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것도 역시 대만의 TSMC의 가장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OSAT 후공정 관련 장비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정말 지수는 가두리였지만 핫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일단 뉴스부터 체크해가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웨드부시 증권사에서 일단 테슬라의 목표 주가 지난 주말이 부활절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지금 장전에 테슬라가 오르고 있고 기술주들이 또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600불대 중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900불에서 일부 내려왔지만 목표 주가 1,000달러. 얼마 전에 캐시우드에 우리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께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뭐 2,500불
뭐 이렇게 제시한 적도 있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좋은 것들만 갖다 붙인. 근데 어쨌든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높이 나왔고요. 이 목표 주가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주말에 테슬라 1분기 인도 대수를 18만 6천 건 정도, 6천 대 정도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테슬라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순항을 아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면은 1300달러, 지금의 가격에서 거의 또 두 배를 바라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에 GM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죠? 등을 초청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아시겠지만 오스틴 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부른 걸로 아는데, 미국의 반도체 굵기 결국에는 바이든이 지금 2.2조 원 달러, 2.25조 달러를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그 중에서 약 하나로 60조 정도, 그죠? 요거를 반도체에 또 투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확보 정책에 뭐 할짝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오늘 기사에 보면 삼성전자 뭐 곤란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뭐 곤란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굵기로 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그동안 아시겠지만 반도체 어떤 캐펙스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산 설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워낙 비싼 나라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팹리스 즉 반도체를 설계, 계획 이런 것만 해가지고 TSMC 같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에 많이 넘겨서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고용, 이걸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에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지 중국과의 굵기에서도 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을 한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외국계 기업한테 특히 기술의 이니셔티브가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SMC에 주말에도 올렸지만 TSMC가 천억 불을 투자하는데 3년 동안 10년간 뭐 약간 비슷한 금액에 133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가 TSMC를 지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인데, 미국이 만약에 도와준다. 미국에서 정말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 많이 도와주고 백악관도 나서서 삼성전자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간다? 그럼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삼성전자 국내 공장 지어서 국내 청년 고용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막 기사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윤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의 공장을 가동시켜서 결국에 생산을 한다는 거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되게 원하는 입장이고, 국내에서 미국의 공장이 있었던 거를 더 캐펙스를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더 옳은 방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야 되고 글로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에만 꼭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국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용 이런 거 국내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기업의 한 오너로서 경영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약간 정말로 좀 아닌 뉴스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LG전자 소식이 있었죠. 뭐 그동안 계속 카더라로 나왔던 건데 드디어 접었습니다. 26년 만에 접었고요. 모바일 사업 즉 휴대폰 관련 전면 철수 결정했습니다. 이게 5조 원 가까이 누적 적자 사업부였거든요. 버린 거죠. 자식을 버린 겁니다. 정말 끌어안으려고 했던 못난이 자식을 LG전자가 통 크게 버렸고, 결국 LG전자나 LG이노텍 등 전장 사업부, 뭐 실리코스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전장 쪽으로 결국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LG전자는 저는 애플카랑도 상당히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마그나 합작사와 함께 이런 부분 되게 기업의 실적을 업사이드 플러스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정말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얘기입니다. TSMC 대규모 증설 수요 기대매 초강세 오늘 10% 넘게 나왔어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중에서 가장 셌었고요. 덩달아서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테스트 업체 테크윙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전 평균 한 달간 약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부터 얘기할 때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 역대 최고치. 그쵸? 이거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투자 낙수 효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조금 이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뭐 HTS 보면서 종목별 보는 게 가장 더 좋겠죠. 일단은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어땠죠? 8포인트 올랐네요. 8포인트. 8포인트 올랐고 거래대금 13조. 코스닥은 어땠죠? 969포인트.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이 차트 볼까요? 정말로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우상향 타고 가고 있고 RSI 지표가 아직은 가열권도 아니라서 이게 결국에는 삼각 수렴의 우상향으로 만드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차트가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죠. 삼각 수렴 좀 벗어났었다가 V자 반등을 해서 완전히 이평선 위로 올렸습니다. RSI 가열 지표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경계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은 어땠죠? 개인이 거래소 2천억 샀고요. 코스닥 그냥 보합세. 기관 팔았습니다. 누가 팔았죠? 연기금. 얘네 실세 없이 파고 있어요. 계속 코스닥은 연기금 샀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다시 팔다가 금요일날 오늘 샀네요. 뭐 의미 없는 숫자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 KRX 반도체 지수 볼까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코스닥과 다르죠. 삼각 수렴함을 역시 똑같이 하는 모습이었다가 완전히 올렸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지수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그렇게 못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제일 강했던 이 1월달 이때 대비 더 강하죠. 중소형주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역시 거의 역 헤드 앤 숄더로 내려와서 오늘도 완전 저점. 이게 길게 보면은요, 코로나 때가 얼마였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죠? 거의 14레벨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이제 안정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급등이 발생하기 위해서 뭔가가 매크로가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짐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죠. 미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파월 의장이 아니면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야 시장 금리 올리자 이거 이상해 너무 경기 좋아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연준은 지금 그런 스탠스는 분명히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지 말을 바꿀지 계속 유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볼까요? 어땠죠?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1%? 0.7%? 그래도 강했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볼까요? IT 반도체 업종들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몇 개 달았지만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였어요. 후공정 대표적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후공정 업체인데요. 검사 장비. 일봉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 여기서 샀으면 힘들고 여기서 샀으면 힘들고 여기서 샀으면 힘들고 이러지만 계속 전형적인 계단식으로 오른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차트에 선행해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 정말 훌륭하죠. 올해만 샀었어도 2배를 먹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 올린 게 있어요. 분석 리포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레이저 어닐링 하는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오늘 신고가입니다. 물론 사상 최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이익이 정말 좋아질 거다. 이런 주주총회 이후에 그런 분석과 리포트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 수급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땡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유니셈, 테크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PTC 이거 시가장비인데요. SK 하이닉스의 드라이처라는 시가장비인데 이것도 지금 월봉이 아니라 일봉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줬다가 뺐고 여기 이 구간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구간 버티기 힘드는데
완전히 올렸죠. 올리고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 여기서 샀으면 들고 가야죠. 여기서 뭐 조금 다시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들고 가야 됩니다. 뭐 실적에 대한 PER이 비싸냐 이런 얘기는 지금 반도체 쇼티지랑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접어두고 가겠습니다. 실리콘스 대표적인 반도체 DDI 그죠? 하는 업종입니다. 여기도 얘 샀어요. 요 구간 버터스 분보다 털린 분이 더 많습니다. 주식이란 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봉을 보면요. 그냥 요 많이 올라서 추정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이 반도체 오늘 여기서 떨어진 거 뭐가 있죠? SNS텍, 동원아 미쿠 뭐 이런 거, 뭐 넥스틴, 고영 뭐 이런 거. 근데 넥스틴은 그동안 무상증자 세배하고도 KLA 탱코에 버금가는 국내 부품 장비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이게 그 뭐죠? 넥스틴이 APS 홀딩스가 대주주죠. 시장이 지금 작년에 10월에 상장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지금 힘든 구간에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파크 시스템스라고 작년에 올린 게 있어요. 또 이거죠. 이거 지금 작년에 제가 4, 5만 원대 아마 영상 올렸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그때 올렸을 때 저 기억납니다. 댓글에 이거 뭐 원자 현미경 기술도 없고 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고 점점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있고 그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또 마침 잡아줬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렸을 때만 해도요. 이 코로나 때인가요? 예, 요 구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 구간에 사신 분 한 7만원 좀 후반에 갔다가 다시 5만원까지 왔었어요. 정말 버티기 힘들. 이게 길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 4개월이에요. 다시 원자리 왔죠. 이거 한 거의 6개월 됩니다. 6개월. 그랬다가 튄 거는 올해부터 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됐고 올해 수주 잔고 많이 쌓여있고 분기당 이익 계속 늘어나고 정말 영업이익률이나 ROE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받으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가를 어느 시점에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정부의 어떤 컨센서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밸류체인으로 그냥 올랐다면 지금 사이클은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낙수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거 TSMC가 캐펙스 1000억 달러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이런 것들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가 결국 이 반도체 원래 옛날에 그냥 휴대폰 모바일과 PC의 수요에만 들어갔던 반도체가 전장 아까 제가 LG전자를 잘 봐야 되고 LG그룹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가 그냥 가전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의 혁신이 많이 바뀐 것들 감지하고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술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종목들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었어요. 뭐 수소 2차전지 별로 그렇게 안 셌고요. 역시 이쪽도 그랬고 바이오는 오늘 죽단 거였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가 완전 수급이 쏠리면서 헬스케어는 완전히 죽단 거였고요. 핸드셋 쪽 어땠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핸드셋도 IT 쪽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이 전장 쪽 캠트로닉스나 MC넥스 이런 쪽은 좀 강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일부 뭐 소재나 뭐 이런 거 TS 이런 거 반도체 소켓 쪽 상당히 강했습니다. 우주항공 하나시스템 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했는데 세트라에 좀 조정받았고요. 5G도 오늘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게 시클리컬 업종들 어땠죠? 포스코가 오늘 좀 일부 강세였고요. 철강 가격 인상부터 해가지고 석유화학은 실적 그렇게 좋다는데 오히려 때려 맞았고 건설주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시장만 보면 아까 변동성 지수 계속 내려가고 있고 시장은 완전히 우상향을 턴하는 모습을 분명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HTS로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간단히 아니고 좀 길게 살펴봤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KLS 반도체 지수 역사상 최고점 존재 차트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투톱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아니죠. 대표 반도체 설계부터 뭐 생산 뭐 그리고
패키지까지 납품까지 전부 다 하는 게 IDM 기업이죠.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TSMC나 이런데 그냥 수탁 생산만 하는 데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어제도 제가 TSMC 캐펙스 1000억 달러 올리면서 뭐 낸드, 디램, 파운드리 이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EUV 이 공정도 올린 적이 있고요. OSAT 이 후공정도 시리즈로 이거를 잘 보자. 이거 작년에 선제적으로 4분기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나 제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일단은 한번 보세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뭐야 별거 없네 하시면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은 알고 가자. 반도체의 기본을 알고 가야 되고, 반도체는 정말 많이 공부해도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헬스케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밸류가 비싸냐 안 비싸냐 좀 논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숫자로 동종 피어 그룹을 판단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분석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자, 글로벌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텔이라든지 뭐 TSMC라든지 지금 파운드리, 그리고 뭐 애플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죠. AP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도 하겠다. 뭐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근데 유럽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굵기를 분명히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때문에 밸류체인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낙수 효과, 그거에 따른 국산 또 소부장 이슈 있었죠, 일본과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비주, 소재주들의 상승을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지수는 지금 계속 갇혀 있어요. 지수는 결국 근데 2분기 지나면서 실적 지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BM, 흔히 말하는 벤치마크를 지수로 보통 많이 보는데, 펀드에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실적과 결국 성장이 담보되는 종목, 그게 반도체고요. 뭐 여기에 저는 성장주, 뭐 헬스케어, 정말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기술력이 좋은, 파이프라인 좋은 뭐 이런 것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헬스케어랑 반도체가 주된 종목으로 분석을 올라가기도 했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저 정말 좋아하는 성장 기업이에요. 전통적으로 시클리컬 기업들은 뭐 제가 스탠스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좀 당했던 여러 가지 경험상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도 근데 사이클은 타요. 근데 지금은 저는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지금 뭐 소재 쪽에 대해서 많이 올라서 PER이 뭐 앞으로 3년치를 땡겨와서 비싸다, PER이 30배 50배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2차 전지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PC랑 모바일 이런 수요에 끝난 게 아니라 5G, 자율주행,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AI, 여러 가지, 그리고 전장 이게 커요. 전장.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쇼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기간에 뭔가 공급이 완화되고 저기 다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디램 가격도 올리고, 파운드리 업체는 오히려 의뢰 입장인데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지금 거의 공언하고 있죠. 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업종들도 계속 관심 가지면서 우리는 시장에서 공부를 해서 지수와 상관없는 종목의 바텀 피시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고, 매크로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작년 뭐 코로나 솔직히 예상 아무도 못했죠. 금융위도 예상 못했어요. 매크로인데 예상은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지만 막상 터지면은 대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나 뭐 시각을 보기 위해서 하자,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가 길어졌는데, LG전자 누적 출처 오전 사업부, MC 사업부 모바일 버렸고요. 앞으로 LG전자 전장 관련 사업부에서 저는 약진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LG 그룹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웍스도 어떻게 보면 LG의 하나의 계열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자, 테슬라 전기차 얘기 오늘 반도체에 이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하면요, 주말에도 올렸지만
1분기 차량 인도 대수 시장 컨설턴트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자, 미국의 1분기 전기차 판매가 오늘 어떤 외신에 의하면 1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예상치가 21년에 약 50만 대, 50만 대 정도 지금 돼요. 작년에 요 반이 아니고 한 30만 대인가요? 30만 대? 30만 대 좀 넘었었어요. 그러면 한 50% 정도 증가 이상을 하는 거죠. 그죠? 30만 대, 한 35만 대 정도 했었을 거예요. 자, 그게 전년 대비 결국 YOY로 50% 성장하는 이 시장입니다. 근데 올해 전기차를 미국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의 사실 많은 판매도 중국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중국, 유럽, 특히 중국 쪽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이런 것들도 36.8만 대 1분기 작년 YOY로 거의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원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쪽이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도 엄청나게 팔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대세인 ESG를 따른 이 그린을 따르는 뭐죠? 친환경적인 그런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런 차량 판매 인도 대수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소재 부품 업체들 이게 결국 반도체랑 엮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쪽 소재라는 건 양극재, 뭐 전구체, 뭐 전해질 이런 쪽으로 분리막 이런 쪽으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결국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반도체와 같이 겹치는 업체들도 부품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쪽 수혜는 역시 중간재인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가 결국 밸류체인에서 저는 승자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스볼트 같은 기업 스타트업이 또 유럽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밸류체인들이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도 서로 뭐 M&A나 하든 아니면은 서로 협력을 하고 조인트 벤처를 차리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저는 마그나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LG가 아니다 이런 동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의 날, 반도체 뿜뿜 했다. 결국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 매일 오를 수는 없겠죠. 3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약 15%이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는 건 또 조정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조정 속에서 분명히 좋은 종목들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포트에 없다면은 분명히 담아야 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